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양대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2거래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증시 오늘 한 0.5%대 밀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2,630선 사수해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장 가운데 시장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먼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AI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요새 투자자분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또 한쪽에서는 투자가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섞인 기대들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리바바에서는 전폭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3년간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7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4년 동안 714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 일부가 AI 산업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끝으로는 국내 AI 언어 모델 기업인 업스테이지가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투자 상승 여력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시장에서는 투자 하락기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의 임차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전력 서비스 섹터들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그 우려감을 어제부터 그대로 전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신다면 일부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움직이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 변동성 보더라도 결국에는 양봉 전환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의 잔혹사는 이제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위너스가 따따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 종목을 잘 한번 지켜보자. 이제는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박성재 멘토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270%까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요. 이 종목 그래도 막판에 힘을 좀 잃게 되면서 180%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좀 아쉬웠던 성적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 과열인지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뜯어보시죠. 네, 조선 종목들은 정말 쉴만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슈로 해운 종목들 움직이면서 조선도 반사수의 기대감 들려온다라는 점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종목들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갔고요. 그중에서도 그동안 좀 후발 주자였던 삼성중공업이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힘입어서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선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그룹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실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는 조선의 상승 사이클의 끝에 있는 소재 같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 내에서도 오늘 신고가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포착이 되게 됐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조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박성재 멘토님의 의견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추천 종목까지 그리고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저희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의 공통점은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줄여주게 됐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 초반에 크게 흔들렸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양봉 전환하는 섹터가 참 많았다라는 점도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 증시가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선방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연 단위로 봤을 때 올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근데 한국 시장은 1월도 강세를 네. 보이고 2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도 결국에 마이너스긴 하지만 제일 거의 적게 빠진 수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아시아 증시가 빠진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에 3월 4일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예정대로 부과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당장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만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동안 S&P 500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완화적 스탠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너네도 관세 먹기 싫으면 중국산 제품 물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관세도 중국 압박 키워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협상용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이게 대대적인 관세 전쟁으로 퍼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조금 밀리면서 좀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죠.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면에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얼마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했을까? 왜냐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2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1.9%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로 0.4%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가형 DRAM 시장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고, 뭐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약세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도 저가형 쪽인 중국 쪽이 조금 더 점유를 좀 가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경기를 좀 좋지 못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3%거든요. 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연말에는 거의 4%에 가까운 3% 후반까지는 미국의 CPI가 올라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미국은 지금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환율이 다시 이제 1,500원 위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제가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환율, 오늘 같은 경우 환율 특히 또 이제 환율 수혜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거든요. 조선주도 물론 이슈가 있었지만 조선주도 올라갔고 엔터주도 한한영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장에서 좀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 환율 수혜 종목들도 잘 리스트업을 해놓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도 리스트업을 잘 해놔야 된다.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그런 어떤 환상이 젖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 집중하고 트렌드를 잘 봐야 되는데, 트렌드도 결국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거든요. 오늘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법, 오늘도 제가 방송 시간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지표들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공략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은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한 2년
있었던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대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연준과의 통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의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트렌드들에 대한 매매 전략도 저희 스마트 모닝 기법은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AI,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전혀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꺾인다는 건지 좀 정반대의 분위기가 같이 읽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악재를 떴습니다. 근데 이 악재의 내용이 정말 이 AI 모멘텀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악재이냐를 먼저 구별을 해낼 필요가 있는데 TD 코엔이 보고서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상당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를 철회한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게 굉장히 수백 메가와트만큼의 어떤 임대를 철회한다라는 거고, 실제 그래서 관련주들이 악세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위스콘신이라든지 혹은 조지아주에 있는 이런 계약건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이제 공급 과잉적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조금 결정을 한 거고, AI 수요는 그만큼 받쳐주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모멘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랑 자꾸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일부 또 시각이 있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도 회계 연도에 대한 투자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AI에 대한 어떤 이 추후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딥시크가 실제로 나오고 나서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그 GPU 활용률이 15%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이제 시장에서 너무 이제 좀 과민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애플이 4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휴스턴 지역에다가도 이제 AI 산업에 대한 그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4년 동안에 클라우드라든지 AI 하드웨어 쪽에도 3,800억 위안입니다. 이거를 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AI에 대한 회의론을 가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산업혁명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저는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제 기계가 인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다시 부수고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운동을 굉장히 크게 벌였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AI 회의론자들이 딱 그런 처지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드 CEO가 이야기를 한 것은 AI 산업을 통해서 기존의 경제 성장률 3%가 6에서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당시 이전에는 글로벌하게 4,500년간의 0.6%라는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됐었는데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3%대로 올라섰거든요. AI도 대체 이제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6, 7%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생산성이 올라간다. GDP가 이제 도메스틱 프로덕트잖아요. 이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존의 수요를 넘는 생산을 할 수 있고 공급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지는 효과를 주고 경기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어떤 모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시장 쇼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 산업혁명은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 잔잔한 노이즈는 오히려 매수 명분으로 치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고 그 중심에 한국은 반도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온 부분 중에 업스테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을 때 그 이슈가 며칠 동안 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S 이슈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업스테이지가 MS와 AMD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 이슈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다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모멘텀들의 소실은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것들은 되게 일시적인 조정 정도다라고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게 되네요. 사실 어제 300% 따따블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이 신규 상장주 이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바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안 좋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초반에 270%대까지 올랐다가 막판 종가는 한 180%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트렌드가 제가 생각한 트렌드로 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 초반은 물론 이제 공모가 21,000원에 대비한 200%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초반에 쏘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런 위너스가 어제 보여줬었던 것들이 신규 상장주 트렌드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쵸. 종가 저가까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너스 같은 경우도 같이 많이 굉장히 또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공모가 대비 180% 상승입니다. 저는 이게 더 가기 힘들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지금 LKChem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대가 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게 봤을 때. 근데 매출액 150억 그리고 영업이익 50억 물론 30 영업이익률 자체만 놓고 보면 높습니다만 과도하네요. 과도합니다. 게다가 오늘 이런 신규 상장 트렌드를 이어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우선 어쨌든 지금 이제 신규 상장 트렌드로 가지 못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강세 업종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이 올라가고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또 방산주들이 일부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트렌드는 또 당분간 조금 깨진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저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수익 난 거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점 이야기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사실 장 초반에 270%까지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시기에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좀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겠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눌렸던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두 가지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조선 종목들 눌림이 좀 길게 가다가 다시 반등 나올 줄 알았더니 빠르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고 저는 이제 그래도 한 분기 눌려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그래도 기회를 좀 주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이 안덕근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예를 들면 다음 주 안에 간다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사실 그동안 거론이 전부터 거론됐던 얘기죠. 더 이전에서도 사실상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왜냐하면 조선업에 대한 협력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LNG 그 프로젝트 수출 승인난 프로젝트 것만 해도 상당수의 이제 LNG 대형 선박이 필요한데 앞으로 승인될 내용들 그리고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 요청을 한 바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료로 인해서 조금 더 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선박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 점유가 중국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의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상 운임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잖아요. 뭐 중국산 선사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은 1억 달러, 굉장히 이제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 제가
실수를 했네요. 100만 달러를 부과를 하겠다, 건당. 그리고 톤당? 운송물의 톤당 1,000달러 정도의 맞아요. 어떤 규모를 계속해서 좀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현저히 낮추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은 사실상 한국은 수혜예요. 한국은 수혜고 해운주도 수혜고 이제 조선주는 조선주도. 또 크게 수혜입니다. 조선주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인도에서도 이제 실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디 총리가 한국에 대한 어떤 네. 협력 요청을 함으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PBR 밴드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딱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주 12월부터 이야기를 드려왔거든요. 좋다라고. 그래서 보유를 혹여라도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그냥 그 바스켓채로 들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직 정말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매도를 해야겠다, 불안하시니까 좀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기다리시면서 앞으로 더 뻗어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조정이 나올 때 조선주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확실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저희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중반에 나온 소식,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 전약 후 강해 장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지만 간밤에 불어온 이 뉴욕에는 조정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2630선을 지켜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9선을 또 76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오션, HD한국조선해양 모두 조선과 그리고 해운 업종들로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책을 발표한 이후 연이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기관이네요. 기관에서 담아갔었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그룹에 대한 그룹주들을 일제히 매수했다는 점도 오늘 장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를 4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히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HMM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보냈습니다. 외국인의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세를 보냈으나 기관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도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외국인도 나옵니다. 외국인도 함께 보시죠.
네, 네이버와 삼성전자, HMM이 가장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중공업은 같이 담아갔습니다. 8.20%의 급등세를 보여준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5% 간만에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매도세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가장 상단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 SDI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됐습니다. 4.25% 하락세, 기아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기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은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엔터주들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JYP엔터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3.32%의 상승세를 보여준 JYP가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지만 엔터주들은 사실 트럼프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터주들 수급도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성화인텍 9.13% 급등세입니다. 성광밴드 8.03% 급등세인데요. 조선기자재주죠.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로의 수급도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2.74%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실게요. LK캠 오늘 상장한 뜨끈뜨끈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결국에는 180%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260%를 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실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을 기관은 당일날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으로는 동진세미캠,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름테라퓨틱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외인 상위 종목으로는 사실 오늘 굉장히 좋았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을 일제히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종목들, 바로 제약바이오주죠.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은 제약바이오주였는데요. 알테오젠, HLB, ABL 바이오까지 모두 제약바이오주들로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성 13.66% 급등세 보였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매도세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를 일제히 팔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어제까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강한 매도세 출회되면서 동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엔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실리콘2, 유일로보틱스까지도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최근에 조정이 나오던 이제 종목들, 업종들에서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의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늦게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확대가 됩니다.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트렌드를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트렌드를 잘 보기 위해선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기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 뭐예요? 똑똑한 돈이죠.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인데 무엇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뉴스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한테 정보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먼저 하는 자금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아주 간단한 기법인데요.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뉴스 전의 모든 매집 물량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이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방송을 몇 주 혹은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증명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로직대로 간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통계를 통해서 되게 유의미한 표준 편차 내에 통계 내용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단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을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그 공통점을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내주는 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 신호 잠시 후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번 제가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딱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요, 두 가지 요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돼요. 이 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무리 만약에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기법이 복잡해버리면은요, 매매 횟수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할 빈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익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 것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패턴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오다가 이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그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이 확률이 좋은 쪽을 선호를 하고 이런 기법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져가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굉장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중요한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익성은요, 승률이 아닙니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종목 중에 7, 8종목 이기면 표면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이길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죠?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게 뭐예요? 손익비가 좋은 거잖아요. 즉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익비가 좋다면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매매 기법도 간단한데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입니다.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야 돼요.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면 포착된 날을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자, 포착일 이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이전일보다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포착을 했으면, 시작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 이후에 매집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포착 이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있죠.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회 안 주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더 선호를 합니다. 포착일 종가. 근데 종가도 이제 장중에 모니터링 안 되면 못 보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고 업종들도 어느 정도 딱 봐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봉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다면서 난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 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러면 우선 매수를 보류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탈하면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떻게 조금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예시 종목도 많지만 사실 제가 잠시 후에 세 종목이나 또 리뷰 종목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보면은 일진전기는요,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수주 잔고가 작년에 또 유의미하게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월 14일, 5월 15일 작년입니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포착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공급 계약 체결은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중에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함부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서 포착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게 3월 14일 공급계약 공시, 5월 15일 공급계약 공시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공급계약 공시 열흘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열흘 전에 포착을 해줘요. 자,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어요. 시작을 했으면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시작일 당일부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뭐예요? 포착일로부터 첫 번째 공시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갖다 붙이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계속 보유를 합니다. 지금까지 200%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 안 하고 올라가죠. 안 하고 올라가다가 7월에 이탈합니다. 이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넘는 수익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시일에 다시 마이너스 악재가 떠서 떨어져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만약 이탈했다 치자고요. 만약 이탈해도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입니다. 뉴립스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합니다. 뉴립스는요, AI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적인 학회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메인 컨퍼런스에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 중에 극히 일부만 채택이 됩니다. 근데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자, 대상격의 어떤 수상 같은 경우들은 기존에 이런 수상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제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부자 정보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재료라는 거죠. 언제 포착이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12월 26일에 나왔습니다. 작년. 자, 그러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어디서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이에요. 뉴스 보도일이. 그죠? 거래량 크게 터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정확하게 거의 한 2달 전쯤인 10월 30일에 포착을 해준다고요. 자, 신호 포착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작년 7월까지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신호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니까요. 자, 포착은 매집의 시작일을 정말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포착일 이후에 매집 거래량 들어오면 매수, 뉴스 나와서 급등 나오면 매도. 굉장히 간단하죠. 아무리 예시 종목을 좋은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야, 그러면 네가 올라간 거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방송 말미에 공략주 소개 드리잖아요. 요 신호에 포착된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들 소개 드리니까 어때요? 다 이런 로직대로 가지 않나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잠시 후에도 리뷰 종목 3종목 드리잖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또 증명을 공략주를 통해서 해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이용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감이 안 가십니다.
그죠?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이 기법 그냥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다라고 하잖아요. 무료로 받아 가셔가지고 직접 검증만 해보세요. 검증을 하시고 검증되신 만큼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믿어보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포착되는가 기대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차트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녹여보시고 먼저 확인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머니 기법 반드시 한번 다운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3가지 종목이나 지금 100%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있는 2가지 종목도 무려 76%에서 81%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살펴볼 종목 3가지 리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저희 쌈지 엔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K-팝보다 티니핑이다 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BTS보다 인기를 많은 게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이 캐치캐치 티니핑 맞나요? 맞습니다.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실적도 참 잘 나왔죠. 이 종목이 지금 저희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2차 목표가 28,000원을 넘겨서는 29,600원 터치가 됐는데 올려봐야겠죠? 당연히 올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주가의 어떤 등락률이 상승폭이 가장 좀 좋았을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은 오랜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하는 해에 굉장히 조금 세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로 좀 기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미한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티니핑 파워.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캐릭터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달콤핑, 그죠? 하츄핑, 저도 종류를 다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 엄마 사이에서는 등골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게 되면은 다른 캐릭터도 갖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요는 꾸준히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IP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어떤 이제 실적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통합 콘텐츠 MOU까지 체결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한한령까지 해제되잖아요. 중국에서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핵심 또 이제 수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저 3차 목표가 34,000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옆자리로 갔어요. 그동안 옆자리로 오다가 1월 15일에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자, 포착일, 그 다음에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죠? 차트 보면 거래량 제가 늘어났는데 표시해놨잖아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이후에 실적 발표로 올라가고 SM 엔터테인먼트랑 MOU 체결한다는 내용 나오고 이런 뉴스가 뒤이어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 이 신호 나오고 나서 방송해주자마자 얼마 안 돼서 SM엔터랑 이 합작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거 알고 계셨냐고. 근데 그것도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드렸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났을 때는 실적 발표 이전 일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잡았으면 이미 50%가 넘는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목표가 34,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초반에 이 엔터 종목들보다 인기가 많은 종목이 이 쌈지 엔터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기사에서 참 재밌었던 게요. 하이브랑 SM이랑 PER을 비교하는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하이브, SM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PER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목표가
74,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강했던 조선 섹터 내에서 STX 엔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차 목표가에는 달성이 안 됐는데 31,650원까지 고점이 좀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또 실적 발표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실까요? 뭐 기자재 쪽은 계속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선박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또 네. 잘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분류해서 봐야 되고 조선 기자재 아직 멀었죠. 조선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앞에서 조선 이야기 들었을 때 이야기 드렸다시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고 이제 아직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동사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물론 내일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등락폭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미국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 발의가 됐는데 이거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11월에 좀 많이 꺾였죠. 꺾이다가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12월 16일에 뜨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곡점,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잘 잡아내주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1월 20일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어때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요 로직대로 정말 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제 공략주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호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기에는 차트상으로 이미 많이 올라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 종목들에 비하자면 아직 상승률이 맞습니다. 2025년에 비했을 때 좀 적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아직까지 3차 목표가 도달이 안 됐는데요.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저희 탑5 리스트에서도 늘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지금 저희가 5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고 무려 수익률이 100%가 넘긴 종목입니다. 로보 종목들 살짝 눌리다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세가. 오늘 장대 항복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로봇주들은 제가 이제 5차 목표가를 마지막 목표가로 좀 5만 원 제시를 드린 건데 이것도 저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평균 어떤 주가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기간이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오는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본의 그 센시드 로보틱스랑 네.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소식도 있었고요. OMI 매출 발생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LG향 로봇 종목 하면 그냥 로보티즈 보면 됩니다. 그쵸. 삼성이 이제 자회사로 인수한 기업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LG 하면 로보티즈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보시면 되고 LG도 적극적으로 LG전자도 로봇 관련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1월부터 이제 차트가 11월 19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두 번째 스마트머니 신호가 떴는데 그 이전엔 추세가 밑으로 내려왔었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두 번 포착하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100% 넘는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거 제가 증명 드렸습니다. 신호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로봇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면서 LG전자가 투자한 기업이라는 점에 별표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추천주를 먼저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섹터 안 가리고 잘 선별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투사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린드먼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AI의 뭐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정치 테마주로도 묶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 테마주로 엮입니다. 근데 창업투자회사에 관련된 지원책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는 이야기로 한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 그 정보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먼저 저런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투사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재료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그 메타 퓨리오사 AI 이거에 대한 인수 논의 소식을 이번 달 안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수를 하는 이유가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 네.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메타의 다음 인수 대상이 누구겠어요? 업스테이지 그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어떤 AI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창투사들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등 혁신 성장 분야에 5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3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린드먼 혁신성장 3호 투자 합작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경제, AI, 빅데이터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AI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이제 보시면은 웨이닐스라는 그 AI 기업입니다. 웨이닐스 브라이언트라는 AI 기업인데 여기 이제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의 텍스트 영상의 자동 변환 서비스인 TDV 네. 이게 이제 모델 소라 이제 알죠? 영상 그런 것들을 공개한 뒤에 나온 내용이고 이게 만약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요. 웨이닐스가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저 여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TTV 서비스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 또 이제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AI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들어와가지고 또 헬스케어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최근에 떴네요, 비죠. 최근에 떴고요.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다가 뜨고 나서 방향성 돌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되게 이제 정봉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750원, 손절가는 4,300원인데 1차 목표가에 도달하더라도 굳이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을 믿지 마시고 스마트머니 기법을 믿어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내일 시초가에서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요. 목표가로는 5,750원, 손절가 4,3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전략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보이는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다양한 섹터 내에서 추천 종목들을 쏙쏙 골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다 안내해드리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늘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